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부터 급등주 대박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 살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제 밤사이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 흐름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코스피는 2.2% 하락하면서 2,410선, 코스닥은 3% 넘게 빠지면서 현재 8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우리 양시장 모두 오늘 얼굴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떨리지 않고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좀 푸근하고요. 오늘 뭐 첫 방송인데 증시가 좀 많이 올라야지 좀 그러게요. 기분이 좀 네. 하는데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네. 무겁게 시작하지만은 또 현재 앞으로 있다 장세, 연말 장세를 위해서 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현재 매도세, 현물 매도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3천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약 2천억 정도 매도 쪽이고, 그다음에 선물도 약간 매도세, 그러니까 선현물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나오면 거의 폭락 장세인데 오늘 현재 하락 장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연휴 때 물론 이제 급등락이 있었지만은 현재 연휴에 대한 불안한 어떤 그 악재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내 증시에는 전혀 소화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을 좀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증시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고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금리 인상이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이런 좀 첫날부터 이제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급락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서 이제 지지를 좀 해줄 건가 하는 것에 좀 해당하는 건데, 보통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급락에 대한 파동, 이 부분의 어떤 진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림 고점하고 이 하락의 어떤 그 부분하고는 거의 이제 대칭적으로 일치를 하는 그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들어올릴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현재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추석이 보통 분기점으로 좀 작용이 되는데, 특이하게 추석 연휴 기간에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하루 더 이제 반영이 되면서 바닥이지 않겠는 좀 생각이 되고, 또 심리적인 지선이 2,400이라는 지선이 있는데
2,400에서는 확실하게 지지를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로 잠깐 보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급락이 됐을 때는 거의 19일 만에 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한 달을 좀 채우고 현재 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좀 있었던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석 연휴에 대한 어떤 악재에 대한 반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추세는 좀 약간 이탈이 좀 되는 그런 그 요소가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으로 이제 그어 본다면은 2단의 또 등각 추세선의 이제 중심 축에서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의 한 달 이상 이제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오차 변수라 생각이 되고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하방으로 현재 열려주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바닥에 거의 임박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현재 흐름 좀 짚어주셨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연휴가 끝난 첫날이지만 아쉽게도 좀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열려있긴 하지만 바닥에 임박했다라는 점까지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오전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핫 상한가 종목들이 있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한싹입니다.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모가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한네트는 제사의 미디어로 불리는 일종의 5개 광고죠.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세 내고 있습니다. 로지시스는 CD나 ATM 등 금융 자동화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충전소와 관련한 단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군 3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 원픽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로지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좀 실행이 됐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테마가 같이 돌더라도 테마 이외에 다른 속성, 다시 말해서 다른 재료적 가치가 좀 있어야만이 이게 이제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 CD라든가 ATM 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현금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양 산업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업체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전기차 충전 이쪽의 사업을 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1만 기에 대한 어떤 완속, 급속, 그다음에 초급속 충전소를 설치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시가총액이 약간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 되지만은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베스트로 일단은 꼽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현재 쌍바닥 패턴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대 양봉 거래량들이 좀 터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회성으로는 약간 조정이 현재 내일 정도는 갭상승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겠지만은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전기차 모멘텀이나 이런 충전 이쪽에 어떤 모멘텀도 한 번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상한가 또 급등주 중에서 로지시스가 그래서 베스트로 선정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로지시스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물론 오전장에서는 이 CBDC와 관련돼서 시세를 좀 내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입장하시면 방송 말미에 공개될 대박주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전장은 지나가고 오후장을 좀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인기 종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신성 델타테크하고 집센 미디어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칩센 미디어 살펴주셨는데요. 먼저 그럼 신성 델타테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인데요. 이전까지는 과학계에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서 투심이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 어떻게 보면 노벨상 후보 쪽이죠. 부분의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이쪽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mRNA 쪽에 어떤 그 부분에 또 수상자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래핀 관련된 개발자가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현재 초전도체에서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과정상 겪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추석 전에 좀 나와줬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지 않고 현재 바로 올라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현재 다른 해외 업체에서 초전도체를 현재 그 재현에 좀 성공을 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국내 초전도의 학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잠정적으로 현재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서 하는 어떤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제 초전도를 만들었던 LK99를 만드는 업체에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논문 발표가 되고 있을 때는 언론에서 떠들면은 논문 취소가 됩니다. 절대 엠바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과학자는 논문으로서 검증을 받고 논문 심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또 상황이 좀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언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현 실험을 하는 가운데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면 재현 실험하는 그 올려물질 가지고 이렇게 검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원래 초전도 LK99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그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초전도 물질을 이제 현재 고순도 방막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그 한정공대하고 같이 현재 협업을 하면서 원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 저항 측정 방식도 현재 특허에 나왔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APL 논문 심사 통과 이런 부분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일반적인 내용과 달리 좀 약간의 반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신성 델타테크를 조금은 현재 초전도 쪽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어떤 반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어떻게 보면은 LK 현재 이쪽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 퀀텀 연구소에 대한 지분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최근까지가 한 60일 정도. 그러니까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중기 추세에서는 60일마다 또 60일선마다 오르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지금은 21선과 61선이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현재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전에 이제 예측의 차원에서는 현재 반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신성 델타테크 현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가 있죠. 그래서 파워로직스나 서남 이런 종목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후장을 이끌어갈 인기주 종목 첫 번째로 신성 델타테크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12%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초전조체에 대해서 노벨상 수상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파워로직스, 서남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오후장에서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칩스앤미디어인데요. 반도체 IP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꼽아주신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칩스앤미디어가 최근에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고화질 영상 전용 NPU, 다시 말해서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부분에 어떤 개발에 좀 성공을 좀 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현재 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GPU, 다시 말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 부분들을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칩셋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상 처리 전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거의 자율주행에서는 다른 데이터를 쓰지 않고 영상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업체 것을 쓰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현재 엔비디아의 어떤 부분보다 현재 처리 속도, 전력 이런 부분에서는 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칩셋미디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영상 처리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거의 90% 이상이 현재 인식 센서 관련된 카메라에 대한 영상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어떤 NPU 어떤 칩을 전문으로 좀 생산 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또 칩에 대한 어떤 성공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영상칩 관련된 부분이 이제 칩스미디어 말고 텔렙치스 그다음에 넥스트 칩 이런 종목군데 어떤 후발주,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영상 관련된 칩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좀 현재 가장 반도체보다 먼저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칩셋미디어가 오늘 올라와줬던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현재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좀 갔죠. 그리고 급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오늘 조정을 보여줬고 오늘 상승하다 조정을 약간 보여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삼각 수렴형 형태의 또 흐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중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강하게 돌파하다가 약간 일시적으로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는 상당 부분 상승의 어떤 반전에 성공하다가 약간 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밀려졌지만은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준다면은 장이 안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5장이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칩셋미디어를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장 속에서도 8%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NPU 개발 성공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특화되어 있는 NPU 칩을 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함께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빨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이끌어갈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 이슈에서 주목해볼 관련 주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페이스북의 메타 AI와 메타버스입니다. 국내외 기업들 생성형 AI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서 메타 AI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서 AI 그리고 XR 시장까지 선점하기 위해서 좀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모멘텀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메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명을 바꿨죠.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는데 이제 메타에서는 약간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이번에 물론 이제 이 뉴스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현재 인공지능 어떤 서비스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에 이제 보시다시피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오픈 AI,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등 자체적으로 LLM 모델을 가지면서 많은 서비스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메타에서 라마2라는 LLM 모델을 가지고 현재 메타 AI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좀 했는데 이 출시 부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하고 약간 차별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SNS 쪽, 다시 말해서 SNS 쪽, 구체적으로 보면 XR 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 부분의 진심인 기업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SNS 기업인데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의 진심인 기업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열어간 기업의 첨단 기업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메타 커넥트 2023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메타 AI 부분들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페이스북을 쓰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현재 메타 AI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서비스 부분들이 현재 주류를 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즉석에서 현재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현재 텍스트를 생성한다든가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페이스북의 어떤 그 메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자체적인 인공지능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 직업군에 맞는 어떤 캐릭터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가 현재 개인 비서, AI 비서가 거의 주류를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좀 더 진일보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타에서 제일 AI 이미지 생성 현재 메이커 씬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도 같이 이제 꾸밉니다. 근데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은 메타버스를 꾸밀 때 주변 배경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캐릭터도 현재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생성 서비스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약간 대리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현재 그 트위터, 이거 다시 말해서 트위터를 슈퍼 앱으로 만들면서 도전장을 좀 내밀고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왼쪽에 보시다시피 현재 메타는 현재 페이스북, 우리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부분들을 거의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뛰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가 다음에 넥스트의 어떤 최대의 혈전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SNS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고 메타버스가 부상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재 트위터를 견주하기 위해서 스레드라는 어떤 서비스도 출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서 트위터를 인수해서 현재 슈퍼 앱 X를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현재 기존의 어떤 그 페이스북하고 개인 충돌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SNS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가능한 어떤 그 최종적인 타겟의 시장은 메타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XR 기기가 최종적으로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과 결합한 슈퍼 앱 X 여기서 이제 모든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걸 이제 메타버스하고 함께 현재 플랫폼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XR 기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XR 기기 부분들이 현재 출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내년 초에 XR 기기를 출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격대가 무려 500만 원 정도 좀 되죠. 근데 이번에 메타에서는 페이스북에서는 퀘스트 3를 출시를 한다 하는 건데 요거는 AR 기기도 되고 XR 기기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애플의 어떤 XR 기기도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만 예전에는 이제 VR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은 보이지 않고 VR 기기로만 거의 현재 퀘스트 3가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현재 가상현실 공간에 믹스된 현실, VR과 AR을 이제 결합하는 부분들이 MR 또는 XR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함께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애플의 비전 프로는 현재 출시가 되는 부분에 가상 그림이 좀 해당이 되는데 공간 컴퓨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좀 되고 애플의 비전 프로도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현재 퀘스트 3가 출시가 되지만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거의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약간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현재
그 트위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슈퍼MX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언급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퀘스트 3가 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특별히 좀 언급을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삼성도 이에 맞춰서 XR 기기를 현재 출시를 하려다가 애플 때문에 너무 이제 고급 사양이다 보니까 출시를 약간 미루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런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는 XR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이슈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내년에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애플, 삼성전자가 빅게임이 연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실제 글로벌 XR 헤드셋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폭발적인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긍정적으로 약간 보시고 현재 미리서 선행학습 차원에서 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XR 기기 대중화는 현재 OLED, 다시 말해서 초고선명 현재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가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뜨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 이런 기술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 특집으로 현재 마련을 좀 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 동향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가지, 엘코스,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이 세 가지 어떤 부분에 가지고 특화된 세 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라는 것 현재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좀 더 이쪽에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XR 기기와 관련해서 내년에 좀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전망이 된다면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주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 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들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먼저 지난 종목들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0%를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정당에 등극한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으로 지난 8월 30일에 소개해드렸던 S바이오메딕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을 했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좀 더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S바이오메딕스를 제가 소개를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성체줄기세포나 제대혈 쪽,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의 몸에서 추출해서 이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로 현재 배양하는 쪽에 어떤 특화된 쪽에 해당이 됐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물론 이 업체 말고도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배아줄기세포, 다시 말해서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지금은 수정란 줄기세포나 체세포 복제를 하고 있는 어떤 원래 이제 배아죠. 배아를 가지고
요거를 추출해서 배양을 좀 하는 건데 줄기세포라는 것은 모든 방면으로 현재 세포가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치료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방면 중에서 특정한 방향의 어떤 부분에 분화되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신경 정구세포로 분화되는 기술을 터득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돼서 이걸 가지고 파킨슨병이나 현재 신경 관련된 질환 이쪽의 부분에 이제 특화된 기술력을 발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킨슨병 또는 치매 이쪽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다른 쪽보다는 약간 특화된 요인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보여줬는데 바닥을 이중 바닥을 찾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현재 갭상승의 음봉이지만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S바이오메딕스가 유일하게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현재 신경 종구 세포로 이제 분화하는 기술을 성공을 했고 이게 치매 치료제나 파킨슨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강자가 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S 종목으로 S바이오메딕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치매 치료, 파킨슨병까지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봤던 이슈는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그리고 XR 기기까지 함께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관련주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네. 동메달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맥스티입니다. 맥스티요. 역시 그 네. XR 기기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좀 관련주로 묶이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애플의 AR이나 VR 서비스 관련돼서 헤드셋 신제품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 번씩 시세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주로 이제 맥스는 AR 쪽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툴렌이라는 어떤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툴렌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50여 개국, 2만여 개 개발사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에 특화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앱 사용자가 32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앱도 만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AR 플랫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실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실과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R 안경을 쓴다든가 VR 안경을 쓰게 되면은 현재 현실에서 뭐 지하 상가를 돌아다닌다 하면은 이쪽에 간판이나 이쪽 어떤 사물에서 어떤 가상 어떤 그 데이터가 또는 그림이 3D가 떠오르는 부분들도 했고 이 업체 만약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길을 찾게 되면은 길을 찾는 어떤 그런 안내 도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매장에서 어떤 그 현재 세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세일 정보까지 떠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현재 응용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만약에 이 기기가 인식했을 때는 요거를 AR로, VR로 또는 입체적으로 떠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좀 있죠. 근데 신입사원들이 뭐 이렇게 설비도 돌아다니고 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다음에 어디 좀 현재
뭐 AS를 맡길 때도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데 이걸 이제 AR 기계를 뜨게 되면은 전부 다 여기 AR 기계 구체적으로 현재 이거는 뭐고 어떤 설비고 어떤 장치고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현재 관리자하고 소통도 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그 앞에 어떤 거 보이지 이게 뜨지 이것이 어떤 거니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플랫폼을 짜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비전 기반 트래킹 기술, 그다음에 뭐 상업적인 광고, 타켓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개화가 되면은 최고의 기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상 공간하고 실제는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코엑스를 하나의 이제 가상 공간, 현실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는 현재 북촌 한옥마을 또는 이런 민속촌 이런 것들도 관광 안내 가이드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현재 정부하고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산업 현장에 어떤 기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기계 위에 정보가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 매출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열려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맥스트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약간 흘러만 내렸죠. 그래서 현재 48,000원짜리가 무려 6,000원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바닥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2단으로 하락할 때 거의 한 9개월 연속 빠졌기 때문에 대바닥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맥스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AR 쪽으로도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이 개화만 된다면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 지금부터 좀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위 은메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저평가된 메타버스 주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떤 모멘텀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XR 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겠죠. 근데 알다시피 현재 카메라, XR 기기에 이제 카메라가 탑재가 되죠. 근데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데 카메라 안쪽에 현재 그 기판, 그러니까 플렉시블 기판을 P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12에 관련된 다양한 버전의 어떤 그 부분들을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게 현재 퀘스트 3, 퀘스트 2, 그러니까 기존의 메타버스의 현재 페이스북에서 들어가는 현재 오클리스 기계 안에 납품도 되지만은 최근에는 차량용 쪽으로도 납품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뭐 카메라 스마트폰에도 현재 납품이 되겠죠. 최근에 구글 폰에서도 현재 이런 그 연성 회로 기판 FP12 기판도 들어가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모멘텀들은 전장용 현재 P12 쪽 기판에서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번에 현재 퀘스트 3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 업체에서도 납품이 좀 되겠죠.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메타 오큘리스 퀘스트 2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연성 회로 기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퀘스트 3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납품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XR 현재 디바이스가 됐을 때는 최고의 어떤 성장을 보일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플렉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뭐 최근에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한 쌍바닥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저평가적인 영역도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만약에 된다 하게 되면은 누플렉스가 현재 XR 기기뿐만 아니라 현재 뭐 차량용의 어떤 부분에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현재 팔방미인의 종목인데 현재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메달인 뉴프렉스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XR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단단한 성장성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란 톡방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의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금메달 종목 만나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좀 힌트를 얻어가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가 XR 기기는 디스플레이가 생명이라겠죠. 고선명 고화질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구현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은 오늘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란톡에서 참여하시면 언제든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 마이크로 OLED 관련된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PXQ라는 어떤 기술인데 현재 픽셀 퀘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픽셀 수, 다시 말해서 화소 수죠. 화소 수를 2배 더 증가, 해상도도 4배 증가, 전력 소모도 현재 4배를 감소시키는 아주 기술을 구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현재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칩 위에 바로 디스플레이를 바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칩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제 구현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AR 기기 또는 VR 기기 모두 다 사용이 좀 되죠. 그래서 AR 기기는 일반 쓰는 안경처럼 구현이 되는데 안경에 바로 그 옆에서 현재 그 레이저를 좀 쏘게 되는, 빔을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경 아래에 맺히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쪽에 관련된 칩 부분의 어떤 그 엘코스라는 기술을 현재 상용화했던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엘코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 이쪽에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도 현재 칩 개발에 또 성공을 좀 했습니다. AR 기기, 또 VR 기기 또는 여러 가지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칩 개발을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OLED 쪽에 어떤 전체적인 최고의 또 기술력을 이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XR 기기가 뜬다 또는 AR 기기가 뜬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어떤 LED 칩이 또 OLED 칩이 현재 그 인기가 되더라도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알다시피 울렁거림 현상이라든가 현재 화면 왜곡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안경 같은 경우는 평면 어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약간 굽어주는 건데 이걸 왜곡을 보정하는 기술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현재 바로 잡아주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부분이 가장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메달 종목이고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좀 자세한 정보 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란톡에서는 가격 전략과 종목명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연휴 기간 동안 메타 AI 출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훈풍을 타고 우리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훈풍 보이고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 후보가 초전도체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테마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핫 상한가 그리고 베스트 종목이었죠. 로지시스 탄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구축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